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일 노리모노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K2 전차 대량 조달을 폴란드 정부가 열망, 미 M1 에이브람스만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K2 전차의 대량 조달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이 부러운 눈치를 보내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폴란드 국방부는 2022년 5월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와 서울에서 군사 안전보장 분야 상호지원 협정에 서명하고 한국이 개발한 최신 전차 K2 구입을 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 250량을 조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것만으로 구식화된 옛 소련 규격의 전차를 단기간에 교체하기 어렵다며 M1과 상호 운용성이 높은 K2 전차 도입을 한국에 타진했습니다. 2022년 5월 말 현재 폴란드군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가 약 250량, 냉전 중에 자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구소련제 T-72M1 전차가 약 300량, 이를 독자적으로 개조한 PT-91이 약 230량 있습니다. 이 중 T-72M1은 우크라이나의 공여함에 따라 보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전차들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원한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보병 전투차와 자주포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M1과 높은 상호 운용성을 가진 이외에도 레오파르트2 전차를 비롯해 다른 나토 회원국의 주력 전차와 포탄 공용이 가능한 K2 전차를 라이선스 생산에 배치할 수 있다면 폴란드 육상 전력의 상승을 단기간에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정식 러브콜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이끄는 폴란드 대표단은 K2 전차를 개발 생산하는 한국 현대로템사를 방문해 이용배 CEO 등 동사 경영진과 회담을 진행해 향후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장갑차 등의 공급 제안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방위산업을 위한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좁히기 위해 협상할 것입니다. 라며 환영했습니다. 대외 수출이 호조인 K 무기들이군요. 자주포용 차체에 이어 드디어 전차입니까? 뭐 대북 관련하여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불안해하는 소리가 많습니다만 도입하는 나라도 대비는 하고 있을 테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면 그 후 크게 주목받으며 저가 무기 공급원으로 기대가 클지도 모릅니다. 나토 탄약 등과 호환성이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네요.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곤란했던 나라를 서방 쪽으로 이끄는데 쓸모있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돼서 공급이 시작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폴란드가 K2로 전차 공여를 할 수는 없을 테니 다른 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겠지만 빨리 관둘 때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이 좁아 일찍부터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려왔다. 판문화, 반도체, 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 제품의 최대 강점은 비용 대비 효과에 있다. 성능적으로는 구미 각국과 비교하면 떨어지겠지만 비용은 더 싸다. 결과적으로 물량을 갖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싸움은 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질에 관한 논의는 수를 갖춘 다음의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한국 무기의 질은 나름대로 좋다. 비용은 싸고 중견국 시장에 적합해 터키와 비슷하다. 만약 K2가 채용되어 평가를 얻는다면 한국은 나토의 무기 조달국으로 성장해 갈지도 모른다. 한국은 정치를 통해 어느 나라로부터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 하고
모든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러시아의 눈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머지않아 큰 시장으로 대두될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하다.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또 러시아에는 백색 가전 외에 현대와 기아의 신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일본 차도 많지만 80% 이상은 중고차 같다. 언젠가는 일본보다 한국의 수출이나 진출 기업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심지어 시베리아나 북방 영토의 인프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걸 희망한다고도 들었다. 아마도 중국이 서방국가, 특히 한일, 러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서방을 분단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짜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보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한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증거다. 몇 년 전에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쉬는 날에 큰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파나소닉이라 쓰인 가전제품 매장 부스의 TV 모니터가 어쩐 일인지 삼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본 브랜드 부스인데 한국산이 눈에 띄니 이상했다. 한국이 해외 마케팅을 잘하는 건지 일본 대리점이 태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진출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된 것 같았다. 지금 일본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헌법보다는 수출, 시험, 홍보를 중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본의 무기가 실전에 우수하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큰 억지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헌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지나치다. 타당한 선택이겠지. 레오파르트는 기존 것의 개조 사업으로 폴란드의 발목을 잡아 납기 지연 예산 초과가 발생했다. 그 결과 평가가 나쁘다. 기본 설계가 낡았다. M1A2의 경우 폴란드 내에 미 육군 기갑부대가 배치되어 운용 측면은 도움이 되지만 미제 무기는 매우 고가다. 운용도 미국의 병참 능력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기본 설계는 낡았다. K2는 기본 설계가 새롭다. 애초에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 장비의 주문으로 성립된 만큼 다루기 쉽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K2를 판매하지 말라는 식의 방해 소지도 적다. 가격도 적당하고 라이선스 생산도 인정하고 있다. 수를 갖추고 싶다는 게 크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유지비 측면이나 나름의 성능이 있는 K2가 선택됐다. 한국은 좋은 장사 상대를 찾았구나. 파워팩 불량도 있지만 일단 해결은 했으니 폴란드에는 문제없다. 일본도 레오파드 A1 상당의 90식 전차를 빨리 업데이트하거나 10식으로 대체했으면 한다. 만일 폴란드가 K9 자주포처럼 K2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다 해도 직접 한 게 아니라서 핑계를 댈 수 있다. 터키처럼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겉으로는 기업이 한 일이라고 발뺌할 수도 있겠지. K2의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시장 확대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K2는 미국이 설계했으니 잘 만들면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 문제는 한국이 설계도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점. 가동률이 어떨까? 우크라이나도 T-72, 80, 90과의 맞대응이라면 M1을 쓰는 건 호사가 아니었을까? 돌쇠 한마디! 한국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이니 부러워하는 눈치군요. 그들은 단 한시라도 전범국이었음을 잊으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